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한은정은 오래된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술지개미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그동안 양조장은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하루하루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손끝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빗자루 끝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낡은 술독들이 비에 젖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상속인 등록 확인서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지우? 누구지? 이 사람은 남편의 성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상에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민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이 사람 알아? 한지우라는 이름인데. 아,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술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조장은 그의 삶이었고 그 삶을 이어받은 건 이제 자신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양조장을 지키는 일도 슬픔을 견디는 일도 혼자였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또 다른 피부치가 있었다면?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세월은 무엇이었을까요? 은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이름 상속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지우 씨는 한민수 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자녀라니요. 그런 아이가 있었다니요. 은정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돋았습니다. 시청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상속 서류가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비쳤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그런 아이를, 그럼 민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껏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일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왜 나한테 숨겼을까? 은정은 손을 떨며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난 30년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은정은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눈에 스쳤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은정의 삶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지우. 그 이름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민수의 자식이라니 정말일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겠어, 직접. 은정은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회사 일은 잘 돼? 예, 요즘은 좀 바빠요. 출장이 많고요. 짧은 인사 뒤 은정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민지야, 이 서류 말이야. 혹시 이 이름 본 적 있니? 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선 이미 차가운 예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정은 시청에서 만난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으로 등록된 한지우의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은 좁았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3층 문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정은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민지. 은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이 흘러들었습니다. 민지가 처음 집에 인사 오던 날, 그녀의 고운 말씨, 다정한 눈빛, 낯설지 않았던 미소, 그때 느꼈던 이상한 친숙함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내게 왜 그랬을까? 아이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날 밤 은정은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금 들어왔니? 예, 회식이 좀 길었어요. 그의 웃음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웃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너 엄마한테 숨긴 거 있니? 숨긴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됐어.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민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숨겨진 아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진실을 묻는 일은 곧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봐야겠어. 그래야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정은 술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뚜껑 사이로 올라오는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 속에 세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세월, 그리고 자신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삶은 버텨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버틸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 나일까, 그 아이들일까?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공, 인형,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지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민수를 닮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민수 아이지.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애를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는 것도 숨기는 것도 똑같이 무겁단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단골인 쌀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예, 좀 바빴어요. 마음이 조금요. 그녀는 쌀 한 포대를 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어린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민지의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에 붕어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이 앞에 멈췄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지우야, 이름이 지우 맞지? 네,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란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아닌 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정은 술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담가두었던 막걸리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채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번지는 부드러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 그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짓과 침묵 속에서도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은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지. 내가 지켜야겠어. 새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마당에 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지야, 더는 숨기지 마. 나도 이제 숨지 않을게. 그녀의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진심은 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양조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민수와 민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어제 지우 봤어. 내 아이야. 민지가 낳은 내 아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속에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미안해.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양조장의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 대신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나만 몰랐단 말이야? 그의 말은 허공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술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이 멈춰 있었던 걸까? 민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젖은 접시를 닦고 있었지만 시선은 멍했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네, 지우는 잘 크고 있니? 네. 밝아요. 민수 닮아서.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 애를 본 순간 알았어. 미워할 수 없겠구나. 민지는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은정은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러나 그녀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쌀집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잠시 가족 일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멀리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유리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은정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지랑 잠깐 떨어져 지내려고요. 생각이 짧구나. 화내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은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민수야, 깨진 그릇도 다시 붙이면 쓸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아들이 여전히 어렸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은정은 술독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를 만졌습니다. 이 집이 너무 오래됐어. 서로 속을 몰라. 그래도 버텨야지. 버텨야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엔 작고 단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 아이 손 잡으러 갈 거야.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봄비가 지붕을 적셨습니다. 양조장 안에는 새로운 향이 돌았습니다. 은정은 새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술독을 닦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상처난 마음을 달래듯이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쉬어. 그동안 너무 숨었어요. 이젠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은정이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부재 끝에 조용히 마당에 섰습니다. 은정은 그의 발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왔니? 네, 집 냄새가 그리워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은 애정.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봄에 데려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그의 이 집 마당에서 뛰놀게 해. 그게 우리 모두한테 좋을 거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엔 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고 그 일상 속에 그녀도 다시 섞였습니다. 쌀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좀 밝아지셨네요. 그렇죠? 요즘 술맛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장의 웃음소리에 은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다시 살아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지, 그리고 작은 손님 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는 낯을 가리다 이내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막걸리야. 어른들 마시는 거야. 할머니는 매일 술만 만드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웃지.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은정은 마당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새로 핀 매화꽃을 만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걸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봄이 왔어. 이 집이 다시 살아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이라고. 은정은 다시 술을 빚습니다. 그 향이 마을에 번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민수는 일손을 거들고 민지는 아이를 안고 웃습니다. 양조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삶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은 아픔을 품은 채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돌아왔습니다.